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 장비 설치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의 24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랄라랄라.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나? 가만 있어 봐봐. 여기야. 저기인가? 그래, 뭐 대충 설치하면 되지 뭐 이거. 아유. 자. 김주통 씨, 이러시면 안 돼요. 현장 점검도 없이 막무가내로 설치하시면 어떡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설치가 뭐 별건가요? 아유, 몰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선통신 장비 설치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명쾌한 전문가 김창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김창환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알아보나요? 네, 오늘은 무선통신 장비 규격 및 설치 공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요. 설치한 무선통신 장비의 작동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설치 공사가 가장 중요하겠군요. 네, 설치 공사뿐만 아니라 공사의 준비와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배워야 할 내용이 무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설치 과정을 무리 없이 습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NCS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에서 능력 단위 요소 무선통신 장비 설치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공사 시방서와 설치 도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도면에 따라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무선통신 장비 규격 및 설치 공사에 대한 내용과 함께 무선통신 장비 작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학습으로 무선통신 시스템 기초 이론, 광통신 이론, 네트워크 이론, 측정 장비 규격 및 이해, 부대 장비 기초 지식을 공부해 두시면 좋으며 핵심 용어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관련 법령, 기술 기준, 표준 공법, LTE 시스템, 부대 시설, 전원 장치입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가장 보람됐던 적은 언제세요? 무선 통신 시스템 설치 위치가 현장과 일치하고 적정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점을 설계 도서 검토 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했는데 아무래도 일정에 맞추느라 밤새 이걸 작업을 해야 돼서 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 팀장님께서 아무래도 매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진행하면서 전문가에게 궁금한 것이 있나요? 이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은 시공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설치 및 공사 진행 상황판 등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무선통신 시스템 설계 도면에 따라 무선통신 장비 설치가 진행되어야 하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설치 구축 대상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각종 서류며 현장 관리며 공사 관리에 챙겨야 할 것이 많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와, 오늘은 더더욱 집중해야겠네요. 그럼 먼저 무선통신 장비 규격 및 설치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구축공사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 현장 파악에서부터
공사 착공, 공사 관리, 행정 관리, 공사 품질 관리, 검사 시행, 공사 준공, 공사 정산, 인계 인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관한 무선통 시스템 검토 사항으로 주 장비 설치 대상 시스템은요, 이동통신 LT, 그 다음에 MME, SGW, PGW 구성된 EPC인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치에 주가 되는 장비 목록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부대 장비 설치 대상 장비는요, 전원 설비 냉방기인데요. 반드시 이동통신 시스템 장비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전원 및 냉방기 시설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설계도서에 준하여 장비의 입고 및 정확한 설계도서 작성 여부 역시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무선통신 장비의 설계 도면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미리 설치 위치를 파악하여 그곳에 적절한 현장 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시공업자의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설계서를 넘겨받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검토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정설되는 운용국사를 직접 방문하여 시스템 시설을 비롯한 항온, 항습기, 냉방기 등 부대 시설의 위치와 상면적, 그리고 현장 여건 등을 설계 도면과 대조 확인하고 공사 기간 중에 사용할 물품 창고와 현장 사무실을 운용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 공사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서 시공업자의 현장 대리인이 시공하는 데 자격이나 능력이 적합한 적격자를 배치를 합니다. 참고로 공사 감독 외에 운용 부서 소속 직원이 보조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선통신 장비 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 요령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일반 사항으로 정신 자세, 복장 및 장구, 환경과 건강, 계획과 준비,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 공사 환경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주변 상황 및 작업 내용, 비상구 및 소화 장비의 위치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신변 및 복장, 공기구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업 중에는요, 검연해야 하며 공사 현장의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 상태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업을 마친 후에는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근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공사 시에 차량 운행도 확인해야겠네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장 대리는 차량 1일 점검을 실시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에 눈이나 빙판 위를 운행할 때는 스노 타이어나 체인을 설치해야 되고요. 짐을 묶는 밧줄 등 적합한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 중이나 운행 후에도 가음과 가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 수면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무선 통신 장비 설치하기 무척 기대가 많이 되는데 박사님,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네, 우선 무선통 시스템 현장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을 도면과 대조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적격한 현장 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아니 박사님, 도대체 설치는 대체 언제 하냐고요? 네, 공사 착공하기 전에 신중한 확인과 점검은 매우 중요하답니다. 다음으로 무선통신 장비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 착공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회계 규정을 숙지하고 시공업체가 제출하는 착공기의 첨부 서류를 작성하고 감독, 즉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첨부 서류에는 현장 대리인계 동원 인원 내역, 세부 예정 공정 계획표, 사내 검사원 일정 및 명부,
지입자재 유입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장 업무를 수행할 때 공사 착공 시에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면과 현장 여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시설 공사 현장 관리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사급자재와 비사급자재 역시 검수해야 하죠.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는 단위국으로 보았을 때 국사, 교환, 전원, 전송 등의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공사는 무선통신 시스템 기초공사로서 매우 중요한 공정사항이므로 현장 대리인은 표준공법에 따라 실시 설계서의 소요노력 산출 항목에 준하여 확인합니다. 이때 무선통신 시스템 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공정 중에서 접지공사는 그 주요성을 감안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하드웨어 시설 주요 점검 사항으로 감독원이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므로 시공 품질 향상에 역점을 두어 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프트웨어 공사는 시스템 시험 및 운용 시험으로 구분되며 무선통신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중요한 성능 시험이므로 시험 결과 메시지 자료를 공정별로 시험합니다. 시설 공사 및 무선통신 시스템과 관련되는 특수 사업에는 유관부서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 절차를 거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최한시, 즉 야간에 실시합니다. 박사님, 그 환경 외에도 이 관리해야 할 영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장 대리인은 현장 작업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 기간 내 모든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작업 공정은 1일 계획 대비 실적으로 관리하고요. 계약 대상자가 10일, 20일, 30일별로 월 3회 발주자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 일지에 물자 사용 내역 현황을 기록하도록 해야 되겠죠. 작업 일지는 1일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 보고 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진도는 계획대 실적비가 80% 미만이 될 경우에 감독원이 공사 중단 등 부진 공정 유무, 부진 사항 발생 시 보고, 개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추진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와, 박사님이 80% 미만의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네요. 행정관리로 현장 대리는 1일 작업 완료 시마다 1일 공사 일지 등을 작성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공사 일지를 작성할 때는요, 작성자 명단에는 현장 대리인, 작업명은 대항목 공정명, 작업 내용란에는 소항목 공정명을 기록하고 확인 및 지시 사항란에는 1일 작업 공정 확인 및 문제점 등 공사 지시사항을 기록합니다. 특기 사항란에는요, 공사와 관련해서 간부직 현장 방문과 각종 검사, 그리고 지입자재 검수사항, 물자 반출입 내용, 안전 교육 내용 등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물자 수불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관리 전환과 활용품을 포함한 구매 자재와 지입 자재 등에 대한 사용량이 실제 작업량과 상이한지 여부를 작성하고 공사 일지의 작업 내용과 물자 수불부와의 기록이 상이한지 여부를 작성토록 합니다. 그리고 경장비 사용 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할 때 장비는 사용한 실적에 의해서 사용 손료가 지불되므로 실제로 사용한 시간만을 기록합니다.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할 때는 금회 실적 확인하고 총 진도에 대한 가중값을 정해야 하며 공사 일지의 작업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박사님, 공사 준공 시행은 어떻게 하나요? 공사 완료 후 공사 잔품이 부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품과 불가능품으로 구분하여 사용 가능품은
지정된 창고로 입고하고 불가능품은 불용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은 계약금 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은 현장 대리인은 공정량의 정감 및 지입자재 정감 내역, 경장비 사용 실적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계약 변경을 요청합니다. 준공계 접수 및 준공 검사를 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완료하고 현장 대리인은 준공계 및 준공 데이터를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준공계 확인 날인을 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하드웨어 시설 공사 시험 성적서, 장비 성능 시험 성적서, 그리고 과금 데이터 분석 자료가 필요하죠. 와, 이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네요. 박사님, 또 뭐가 남아있나요? 네,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됩니다. 현장 대리인은 준공 검사가 완료된 때 공사 정산서, 공정벌 계획 대비 실적, 물자 정산 내역서 등의 정산 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시설물 인계 인수 조서도 작성해야 되겠죠. 준공 검사를 필요한 시설물은 양식에 어거 작성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인계를 하여야 합니다. 공사 감독원은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고 준공 검사원은 이를 확인하고 시설 운용 부서로 인계해야 합니다. 설치를 했으니 이젠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장비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무선 통신 시스템의 신설 공사를 할 때 적용을 하게 되며 정설 공사를 할 때는 관련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방침이 있나요? 시공업자는 설치 시험 절차에 의하여 정상 동작 시험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 정상 동작 결과에 대한 양보 판정은요, 감독. 이때 보조 감면이나 감면도 되겠습니다. 감독이 확인하죠. 시공업자는 정상 동작 설치 시험 성적서를 인수 시험 개시일 전에 감독에게 제출합니다. 광캡을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실까요? 광섬유 손실 특성의 측정 방법에는 컵백 방식과 구방 산란법에 의한 측정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컵백 방식은요, 일정한 구간의 광섬유를 통과해온 광전력, 즉 이것을 P1이라고 하고요. 이 광전력을 측정하고요. 다음에는 광원과 광섬유 간의 결합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광섬유의 입력단으로부터 1에서 2m 길이의 광섬유를 절단한 후 짧은 구간의 광섬유를 통과된 빛의 전력, 이 전력을 P2라고 하는데요. 이 P2를 측정하여 이를 기준값으로 계산합니다. 손실, 즉 이 데시벨은요,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수식과 동일합니다. 구방산란법에 의한 측정 방식의 경우에는 광섬유에 광펄스를 입사시켜 광섬유 내의 레일리 산란에 기인하는 후방산란가, 접속점과 광섬유 장애 지점에서 생기는 반사광을 검출함으로써 광섬유 케이블의 한쪽에서 장애 지점의 검색과 전달 손실 등의 산출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측정기로 측정합니다. OTDR은요, 선로를 그래프와 수치로 나타내며 정확한 위치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파워메타는 광선로의 전체 구간의 손실을 수치상으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데요. 손실의 위치나 거리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광감세기는요, 광섬유 또는 공간을 전파하는 광에 일정한 양의 감쇄를 주는 디바이스입니다. 광섬유 손실 측정 항목은요, 보시는 표와 같은데요. 포설 전에 손실 측정으로는 컵백 방식이 적당한데요. 납품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장비로는 대표적으로 광 파워메타입니다. 한편 포설 후 손실 측정이나 접속 손실 측정으로는 후방 산란법이 적당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측정 장비로는 OTDR입니다. 요약하면은 컵백 방식은 입사단 평가 방식이며 후방 산란법은 바로 후방 산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무선 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수행 순서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무선 통신 시스템 하드웨어 시설 공사 공법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포설 상태, 스크루, 볼트, 너트, 앵커볼트 취부와 조임 상태, 각종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런 다음 케이블 색별 랩핑 상태와 커넥터 연결 및 접속 시공 상태와 각종 물자 손상 여부 및 시설명 기입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장비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 점검 및 기본 동작 시험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장비의 기초 점검을 해야 합니다. UTP 및 광 케이블 도통 시험, 전련 측정 시험, 유닛 및 케이블 점검을 항목별로 실시한 후 장비별 기본 동작 시험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스템 초기화 및 재시동 기능 관점에서 MME는 시스템 재시동, CPU 재시동 그리고 NTP 상태 관리를 담당을 해야 하고요. PGW는요, 유닛 로딩, 재시동 그리고 메모리 상태 관리를 담당을 하고 SGWS는요, 유닛 상태 관리 및 디스크 상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요, 장비 기본 동작 점검 항목에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노동을 했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잠이 밀려. 박사님, 저 이제 그만 집에 좀 가보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 또 뭐가 남았어요? 예. 시설 공사에 대한 품질 시공 평가가 남았습니다. 이 정말 많이 남았네 이게. 하지만은 박사님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예. 다 됐습니다. 품질 평가에는 크게 설계 품질 평가와 공사 품질 평가가 있는데요. 설계 품질은 사전 평가로는 설계가 완료된 후 납품 검사할 때 도출된 설계 불량 사항을 항목별 기준에 의해 1차 평가를 합니다. 공사 중 평가는 공사 시행 중에 도출된 설계 변경 및 설계 불량 사항을 시공 부서에서 통보받아서 2차 평가를 해야 되겠죠. 공사 품질을 평가할 때는 설비 품질 평가는 준공된 시설물이 기준 및 공법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됩니다. 시설 공법 점검은 공사 시행 중에 중간 검사 등을 통하여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후 확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시행을 해야 되고요.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준공 검사를 통해서 점검 실적의 합을 산출하여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공 품질 평가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이 당해 공사 및 타 공사의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며 신설 공사 때에는 인수시험 기간에 발생된 장애를, 정설 공사 때에는 전체 공사 기간에 발생된 장애를 평가합니다. 이때 공사 품질 평가는 설비 품질 평가 성적과 시공 품질 평가 성적을 평균하여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통신 장비 규격 및 설치 공사를 위해서는 먼저 시공 현장 파악부터 인계, 인수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주 장비 설치 대상 시스템은 이동통신 LTC, EPC이며 부대 장비 설치 대상 장비는 전원 설비 및 냉방기입니다. 설계도서에 준하여 장비의 입고 및 정확한 설계도서 작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시공하기 전에 설계 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선 통신 장비의 설계도명과 현장 설치 위치 파악을 위해 적합한 현장 대리인 배치해야 합니다. 무선 통신 장비 공사 시행 시 안전관리는 정신자세, 복장 및 장구, 환경과 건강, 계획과 준비, 작업 시 유의사항, 안전작업 요령 숙지 등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수행 순서는 먼저 무선 통신 시스템 설계도면과 현장 설치 위치 파악과 현장 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선 통신 장비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 착공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 관리를 수행하고 행정관리로 현장 대리인은 일일 작업 완료 시마다 일일 공사일지 등을 작성합니다. 다음 공사 품질 관리, 사내 검사 등의 각종 검사를 시행하며 공사 준공을 시행합니다. 이어서 정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인계인수 조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무선 통신 장비 작동 확인을 위해 장비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공자 시험을 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자는 설치 시험 절차에 의거 정상 동작 시험 및 점검을 시행합니다. 정상 동작 결과에 대한 양부 판정은 감독이 합니다. 시공업자는 정상 동작 설치 시험 성적서를 인수시험 개시일 전에 감독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따른 수행 순서로는 먼저 무선 통신 시스템 하드웨어 시설 공사 공법을 점검합니다. 이때 잡 드로잉에 의거 적정한 장비 설치와 각종 철가의 설치를 점검하고 케이블 포설 상태, 스크루, 볼트, 너트, 앵커 볼트 취부와 조임 상태, 각종 신호선 및 전원선 배선 상태, 케이블 색별 랩핑 상태와 커넥터 연결 및 접속 시공 상태, 각종 물자 손상 여부 및 시설명 기입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장비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초 점검 및 기본 동작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공사에 대한 품질 시공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무선 통신 장비 설치하기로 함께 했었는데요. 어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했네요. 예, 오늘 수업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뭔가 간단한 듯 하면서도 속속들이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박사님의 강의는 명불허전입니다. 예, 그렇다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박사님의 명쾌한 강의가 기대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장비 설치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